우리 동네 왔더라고. 5일날 동작구에 있는 서울국립현충원 여기 왔더라고.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현충원 입구에다가 똥 좀 찌그러는. 근데 그 현충원을 참배한 뒤에 방명록 쓰잖아요. 전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특이해요.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이런 표현은 문학적 감성이 떨어지는 건지 의도적으로 썼는지 모르지만, 아니 어떻게 돌아가신 분들이 분노하는 그런 나라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분노하지 않는. 저거는 네, 왜 분노하지 않는 이 말을 쓰기 위해서 위에 조국을 갖다 쓴 거죠. 굳이 조국이란 이름을 갖다 쓴 데에는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하는 조국과 겁니다. 분노라는 그 단어를 위아래로 배치해가지고. 그리고 방명록에 누가 이런 말을 써요. 보통 덕담을 쓰는 거지. 자기가 지금 부들부들 분노한 것에 그 반영이 된 방명록이라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윤시본 씨한테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문 대통령이 집권에서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보훈 대상자 확대하고 독립운동가 우대하고 그 정책들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독립운동이든 민주화운동이든 뭐 전쟁에 나가서 6.25 때 싸웠든 모든 그런 것들을 다 가장 우대하는 정부로 만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 분노한 나라가 아니야, 현실적으로는. 왜냐하면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이 대우를 잘하는 정부로 우리가 수도 없이 방송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 뇌피셜은, 더군다나 그 다음날 대통령이 이 행사를 위해서 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앞에서 그냥 똥을 뿌리고 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윤석열 앞에서 하고 싶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현충원 미친놈이죠. 방명록에다가 저는 분노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 분노스러운 나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어떤 포용과 위로, 현충일에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어는 전혀 없고, 네, 그냥 오직 분노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근데 이 뒤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기사에 보면 방명록에다가 일단 배설을 해놓고 나서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묘소는 찾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기사에 보면은.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윤석열 씨, 윤시번 씨. 윤시번 씨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언젠가 답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리고 윤시번 씨는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이명박근혜라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직 대통령들을 찾아뵙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의 지난 대통령들에 대한 윤시번 씨의 생각이 이제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나라를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분노에 찬 이 방명록, 결국 이렇게 되면요,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민주시민은 없는 반쪽짜리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하는 짓은요, 대통령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는데 대통령 바로 앞에서 뭔가 대통령의 행위에서 이게 약간 뭔가 똥을 뿌리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하루 텀을 두고 뭐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만들겠다 이런 짓거리 안 한 게 아니라, 대통령 미국 가기 전날 또 뭐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인가 가서 또 반도체에 관심 있는 척 속성으로 열공하셨고요. 요거 한번 볼래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등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자고, 자영업자는 국가의 기본인 두꺼운 중산층을 만드는 핵심이다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같은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했던 분은 윤석열 말고 또 있었죠. 황교안 씨라고 있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이보세요. 최근에 그런 분이 한분 계셨다고. S모 씨라고 계십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그게 내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먼저 읽어드리고 네. 누가 한 말일까 했더니 그게 네. 우리 송 대표님이셔가지고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짓거리를 합니다 지금. 근데 윤석열 씨가 제가 100% 확신한다고 느끼는 건요, 윤석열이 천안함 생존자 만나가지고 천안함 괴담 유포 세력은 나라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딱 보면서 이제 잠깐 소름이 끼치더라고. 윤석열 씨 보고 계시면 1번. 왜 웃냐면 실제로 윤석열은 이런 방송들을 본다고 알려져 있어요. 다 본대. 물론 뭐 얼마나 볼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방송도 알 것 같은데 메모도 한답디다. 최소한 천안함 이슈를 점화시키고 있는 건 새날이에요.
그 어떤 데서도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도 천안함은 폭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단언컨대 그게 북한이 했다 안 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천안함 사건에는 폭발된 흔적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예. 그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뢰 그게 터트린 어뢰라고 하는 그 어뢰를 갖다 놓고 봤더니 이미 한 뭐 수십 년 있었던 어뢰처럼 막 가리비가 자라고 있고 막 이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폭발하는 흔적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괴담 유포 세력이라니요. 윤석열이 그 최근에 우리 그 신상철 대표랑 인터뷰했던 50만 뷰가 넘은 그거를 본 것 같다. 봤어. 난 진짜 그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하고 있는데 뭐. 아니, 왜 저쪽 사람들은 과학적 근거만 들이대면 괴담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그걸 괴담으로 이렇게 치부하는 건 좀 아니죠. 그러면은 그 반대 그 괴담이라는 과학적 근거를 대야 되는데 그냥 괴담이라고만 하고 말잖아요. 진짜 이건 무식한 거고 특히 윤석열 총장은 보면 볼수록 점점 더 비겁하고 겁쟁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선 주자로 나서겠다는 이 이야기는 국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설문조사에서 25% 내지 35% 사이의 지지율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직무유기거든요. 이거는 무책임한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검찰총장에서 물러나고 나서 명확하게 대선 출마하겠다라고 선언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지금 현재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나 이 지지율에 대해서 어떤 의견 표명 정도는 한 번 직접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저기 숨어 다니면서 뭐 누구 입을 통해서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전원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만 계속 찔끔찔끔 흘리는 건 굉장히 비겁해 보입니다. 근데 윤석열 군대 갔다 왔나요? 안 갔죠. 안 갔다 왔죠. 안보가 위태로운 나라 존속해서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윤석열은 그동안 해본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없어요. 총은 잡을 줄 아시나요? 몰라요. 모르시겠죠. 그리고요. 북한의 소행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우리가 의문사 사건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아, 그 부분 내가 설명해 드릴게. 네.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 우리가 방송했던 여러 가지 천안함 방송 중에 최근에 나온 방송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실제로 에어포켓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천안함 일부가 떠 있었을 즈음에 이미 나중에 이제 사망자를 이렇게 인양하고 보니까 살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사망자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상철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어느 쪽이라도 욕 먹어야 되는 사건이에요. 북한이 폭침을 시켰건 아니면 정반대로 다른 사건으로 침몰을 했건 간에 결국에는 북한의 폭침에 의해 사망해서도 경계에 실패한 이런 상태란 말이죠. 근데 이 사망자들 중에 실제로 북한의 폭침에 의해서 사망했다라고 다 이렇게 한 줄기로 만들어 놓으면 실제로 그 당시 이명박 정부의 군 지휘부가 잘못 판단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라서 이거를 군 사망사고 의문사 진상위원회 같은 데다가 제보한 조사해달라고 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이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 회장 전준영 씨는 신상철 대표를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저도 이제 그 방송을 봤는데요. 위에서 이렇게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 그거를 이제 신상철 대표가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사실 이게 북한 소행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거라고 한다면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증거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항상 하는 입에 달고 사는 말이 교수님은 논문으로 말하고 나 같은 강사는 강의로 말하는 것이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는 것이고 검사는 증거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은 검사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100%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최근에도 뉴스를 여러 번 봤어요. 윤석열 징계처분 취소성 여전히 진행 중이다. 라는 뉴스 기사를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현재 윤석열은 평검사로 검사 신분에 있습니다. 지금 끝까지 그냥 출근 안 하고 파면당하고 싶어서 저러는 건데 파면 안 해줍니다. 검사 신분입니다. 윤석열 검사, 윤석열 평검사. 검사는 증거로 말하는 겁니다. 명백한이란 말 함부로 쓰는 것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건 사실이지만 희생된 장병들을 무시하고 비웃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지. 네, 어디를 치고 들어옵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천안함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은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폭침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후보 시절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는 알고 알바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요거는 어떻게 되면 진상규명이 돼야 되는 거고,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천안함이 폭발에 의해서 침몰하지 않았다는 거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백 가지 증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저는 재조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재조사라는 걸 통해서 이 천안함에서 희생하신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준 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말하자면 뭐 예비역 회장이나 유족과 유가족들이 그 당시 이명박 정부의 주장들을 뭐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우리는 명백하게 북한한테 당한 게 맞다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훈련 중에 북한한테 어뢰를 맞고, 그것도 그냥 어뢰도 아니고 버블제트 어뢰, 직접 맞힌 게 아니라 배 밑에서 폭발함으로써 배가 쪼개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혀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주장들을 하면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간단히 말해서 천안함 사건을 너무 모르니까 최근에 신상철 대표랑 했던 그 50만 뷰짜리 인터뷰에 댓글이, 어떤 댓글이 달리냐면, 그러면 뭐 그 잠수함은 어떻게 됐다는 거냐, 아예 사건 자체 아예 몰라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지. KBS 추정 60분 등이 보도한 거에 의하면 함수가 침몰한 지점이 있고 떠내려가서 한미가 침몰한 지점이 있고, 근데 전혀 다른 장소에서 우리나라 군인 한 명이 돌아가세요. 예, 예. 한주호 준이라고. 그게 소위 말하면 제3의 부표인데 추정 60분에서 다뤘던 이야기예요. 함수도 아니고 한미도 아닌 곳에서 왜 구조자가 바로 들어갔다가 우리나라 군인이 사망을 했느냐. 그게 이제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거고, 그 당시에 미국 대사관에 조기가 걸렸다는 얘기였어요. 실제로 그게 밖으로 보도도 됐었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형태로 훈련 중에 이렇게 부딪혀서 천안함이 침몰한 거 아니냐. 그 당시 이명박도 그랬었거든요. 북한이 개입한 증거는 없다고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태도가 급변하면서 북한이 소행이라고 바꿔치기 하는 맞아. 거, 폭발한 흔적이 없는 거, 어뢰를 건져봤더니 어뢰는 최근에 폭발한 게 아닌 거, 이런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하다못해 천안함에 묻어있다는 하얀 물질, 뭐 어뢰에 묻어있다는 하얀 물질이 화약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잖아요.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바닷물이 오래돼가지고 부식됐던, 소위 말하면 수산화 화합물이었지 화약 자래가 아니다. 그 모든 증거에서 천안함 폭발에 의해서 침몰한 게 아닌데,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면, 내가 윤석열이라면 명명백백하게 진상규명해서 여러분들의 명예를 다시 이렇게 복원시켜드리겠다고 말을 해야지.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윤석열이 여전히 B급 저열한 정치 꼬맹이라는 생각을 이 부분에서 다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논란이 있다고 치고 북한의 소행이다, 아니다. 만약에 북한의 소행이면 어떡하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면 어떡하죠? 그러면 진상규명 제대로 해서 재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재발 대책을 마련하려면 명명백백히 이걸 재조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북한의 소행이든 북한의 소행이 아니든 본인이 이 천안함 사건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쪽으로 쏠린 행보를 해버리게 되면 본인에게 전혀 득될 게 없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얘기죠. 윤석열 씨, 윤시본 씨 보고 계시면은 제 얘기를 꼭 들어봐요. 그러니까 천안함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딱 한 줄짜리는 그거예요. 천안함은 폭발로 침몰한 게 아니다. 고로 천안함은 폭침이 아니다예요. 여기에서 수도 없이 많은 의혹이 쏟아지고 있으면 윤시본 씨뿐만 아니라 진보 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천안함 폭침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디테일을 몰라요. 비슷한 게 뭔지 아세요? 조국 장관 내 사과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공정이냐 아니냐가 법원에서 심하게 다투고 있어. 우리가 보기엔 공정하지 않은 사건이 아니야. 조민은 아빠 찬스로 대학에 들어가거나 의사가 되지 않았어 라고 디테일을 다투고 있는데, 디테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야, 최소한 조민은 뭐 공정 이슈에서 할 말 없어 라든지,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폭침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런 주장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디테일을 모르면서 저쪽 사람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에 그냥 순응해버리는 건 나는 그래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천안함은 최소한 폭침이 아닙니다. 천안함 사건 우리 방송이 지금 한 5,200개 방송 가는데 그중에 천안함 사건 다룬 거 많지도 않아요. 한 40회밖에 안 돼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제 뭐 버블제트, 이제 어뢰에 의한 버블제트로 폭침을 했다면 이런 주장이 이제 조선일보에서 막 횡행하고 이렇게 대부분 그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 비아냥대면서 막 이렇게 놀렸던 게 만약에 북한이 그런 군사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이 북한한테 저렇게 위협을 못 한다. 왜냐하면 서해라는 곳은 어뢰를 사용하기에는 수심이 너무 얕아요. 어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확보 필요한 수심이 있는데 서해는 그 어뢰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먼 거리에서 어뢰를 발사해가지고 정확한 위치에서 폭파시켰다? 이건 미국이 바들바들 떨어야 되는 기술이거든요. 외계인의 소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걸 북한이 발사한 어뢰에 맞은 이게 버블제트로 직접 맞은 것도 우리나라 아니고. 구축함이 이렇게 쪼개졌다. 이 자체는 정말 전 세계 나라 군사력을 보유한 모든 나라가 다 바들바들 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걱정하고 있습니까? 북한에 아니 대해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천안함이 이렇게 위에 떠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떠가고 있었는데 이게 어뢰야. 이게 어뢰야. 가다가 밑에서 천안함 그것도 딱 한 가운데서 예. 폭발해가지고 그 압력으로 배가 쪼개졌다라고 하는 게 국방부의 공식 발표예요. 예. 그러니까 왜 천안함에는 그럼 화약의 흔적이 없느냐라고 물으니까 한 말이 그건 버블제트 폭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현재 상태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진상조사 당연히 해야죠. 요거는 다음 정부에서는 이거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어쨌건 지금 윤석열이 그 북한의 소행이 명백한 사건을 의문사로 처리하려는 행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우리들에게 굴욕감과 분노를 안기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제 그 예비역 전 회장 뭐 전모 씨가 이야기했다 그러는데 윤석열이 한 대답을 내가 반박해드리면서 이야기는 그만할게요. 천안함 피격 사건은 대한민국이 여전히 전쟁에 의해 노출된 분단 국가임을 상기시키는 뼈아픈 상징이다. 그치? 그건 맞아. 이들이 지금도 아직도 색깔론으로 북한과 이간질을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잖아요. 맞아요. 안보가 위태로운 나라는 존속할 수 없고 경제와 민주주의 모두 튼튼하고 강력한 안보가 담보되어야 가능하다. 안보 있죠? 역대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쏟아붓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국방력 6위로 올라선 건 문재인 정부 때예요. 그 다음에 경제와 민주주의, 경제요? 이 코로나 시국에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로만 세계 10위가 됐고요. 그리고 경제적 위상은 G7에 버금가는 정도. G7 지금 뭐 모임을 할 때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잘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그쵸? 지만 잘하면 되는데. 너만 잘하면 돼, 이 양반아. 장모가 10원 한 장짜리 피해를 준 일 없다고 말하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장모 이야기는 이따가 또 다시 하겠지만 검사놈들이 그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백을 부려가지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한 대한민국 사회에 법이 딱 걸렸다. 전관 쓰고 현직 검사 또는 그 검사랑 친분 있는 자들이 사건을 뒤집으면 어떻게 바뀐다는 걸 알게 되는 이것부터 바꿔야 공정한 나라지. 뭘 알지도 못하는 게 천안함은 최소한 우리 방송 한 40개 정도 다 듣고 와서 얘기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